2025년 6월 19일 뉴스 요약. 첫 번째. 서민은 암 걸려도 못 가 김건희 입원 특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료 특혜 논란이 제기. 입원 배경. 김 여사 측은 지병으로 권유받아 입원했다고 해명했으나 서울 아산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들과 비교해 특혜 의혹이 제기. 여론 반응. 암 환자 및 일반인들은 몇 개월 기다려도 입원 못하는데 김건희는 빠르게 입원 등 불만 폭발. 정치권 여야 공방 격화. 야당 특혜를 누리고 있다. 수사 회피용 입원 의혹 제기. 여당 억측이다. 심리적 불안으로 입원 반박. 결론. 김 여사가 입원한 서울 아산병원은 일반 국민에게 접근이 어려운 병원. 이번 사태는 의료체계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두 번째. 한강 여중생 성범죄 업주 항소심도 실형.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 사건 요약. 피고인 40대 유흥업소 업주 2명. 어씨, B씨 피해자 13세 중학생 2명. 경계선지능 장애 범행. 한강공원에서 아르바이트 제한 후 유흥업소로 데려가 성폭행 및 성매매 알선 등. 판결 내용. 1심 어씨 징역 5년 B씨 징역 4년. 항소심 어씨 징역 3년 6월 B씨 징역 2년 6월로 감형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재판부 경고. 절대 접근하지 마라. 피해자들에게 재접근 시 가중 처벌 경고. 재판부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 결론. 한강 여중생 성범죄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 세 번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5년간 교통법규 위반 16회 논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5년간 교통법규 위반 16회 논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총 1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 주요 내용. 총 16회 위반.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1개월간 속도 위반 및 스쿨존 신호 지시 위반 총 73만 원의 과태료 납부. 2달에 한 번꼴 과속 1건을 제외한 모든 위반이 속도 위반으로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과속 운전을 한 셈. 스쿨존 위반 6건. 이 중 스쿨존 내 속도 위반 5건, 스쿨존 신호 지시 위반이 1건. 과거에도 논란. 2006년 통일부 장관 내정 당시에도 5년간 12회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있어 준법정신결여 지적을 받음. 당시 위반 사례를 합치면 총 30회. 후보자 측 입장. 부주의했던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힘. 결론. 이종석 후보자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네 번째. 무료 와이파이 USB 충전 해외 넘어 국내도 해킹 위험. 공공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무료 와이파이와 USB 충전이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 주요 내용 요약. 1. 해킹 위협 증가. 공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개방형 스마트폰 충전 단자나 와이파이 연결 시 개인 정보 유출 해킹 위협이 증가. 2. 주스 재킹. 해커가 조작한 USB 케이블을 통해 스마트폰 정보가 해킹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우려가 제기. 애플과 구글은 이에 대응하여 스마트폰 OS의 보안 기능을 업데이트했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 3. 개방형 와이파이.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해당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탈취할 수 있음.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의 결제정보 입력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1. OS 최신 업데이트. 스마트폰 운영체제 OS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 2. 개인 케이블 사용.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충전 시 개인 케이블을 사용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USB 충전 단자는 피하기. 3.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 사용 자제. 보안 설정이 없는 개방형 와이파이 사용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민감한 정보 입력은 피하기. 결론. 공공장소에서 편리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사용자 스스로 보안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5번째. 커피 먹으면 건강이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 터프츠 대학교 연구 결과 블랙커피 또는 소량의 설탕 포화지방이 첨가된 커피 하루 12잔 섭취 시 조기 사망 위험 1617% 감소. 고당고지방 커피 건강상 이점 사라짐. 연구 대상 20세 이상 성인 4만 6천 명. 1999년부터 2018년까지 9차례 전국 건강영양조사 NHANES 및 사망지수 연계 분석. 사망 원인 암 사망률과는 뚜렷한 연관성 없음. 디카페인 커피도 유의미한 연관성 없음. 핵심 포인트. 커피 속 카페인,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생리활성 화합물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특성 보유. 설탕, 크림 과다 첨가 시 칼로리, 당, 지방 섭취량 증가로 커피 본연의 건강 효과 상쇄. 결론. 커피는 블랙으로 또는 소량의 설탕과 포화지방만 첨가해서 하루 12잔 정도 마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로움. 6번째. 윤 전 대통령 3차 소환 부른 경찰 체포영장 협의 중. 주요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부른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여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 체포영장이 신청될 경우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음.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를 받고 있음. 이 혐의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 경찰은 핵심 물증을 확보하며 수사에 공을 들였으며 결자해지 분위기가 읽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 결론.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으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하면서 수사가 강제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